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여수 앞바다에서 부산 선적 제22 서경호 침몰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새벽 1시 41분쯤에 전남 여수시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9톤급 저인망 어선인 트롤 선박 제22 서경호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승선원 14명 가운데 4명은 구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선장 등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지고 5명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수색당국은 해군의 수중 무인 탐지기를 활용해서 어제 오후 수심 80m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선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침몰된 제22 서경호 선체가 발견되면서 사고 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남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사고 조사도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 4명은 치료를 받은 뒤에 진술조사 등에 협조하고 있는데요. 해경은 이들로부터 항해 중 바람과 파도에 선체가 전복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경호가 선단에서 홀로 연락이 두절된 뒤에 침몰한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서경호의 출항 후 연락 두절까지 약 13시간 동안의 항적 그리고 통신 장비의 작동 실태, 선체 관리 적절성, 선단의 실제 규모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난 1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어선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렇게 어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어선 사고의 증가 원인으로 이상 기후가 꼽히고 있고요. 또 인적 과실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돌풍 등 이상 기온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위험물 적재 불량과 무리한 조업, 인적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의 설명이었습니다.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선단을 구성할 경우에 출항과 조업이 가능한 것도 사고 예방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와 외국인 선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못하는 것도 사고 비율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면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박 사고 뉴스 속보를 요즘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8차 변론 기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7차 그리고 목요일에 8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6차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시작해서 종일 변론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각각 4명씩 총 8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 7차 변론 증인으로는 누가 나옵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이 10시 반에 증인으로 나오고요. 이후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신 실장, 백 전 차장 그리고 김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증인별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관한 질문이 아무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용빈 총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경우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됐고 이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 8차 변론 기일 어떤 점이 주목됩니까? 네, 이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을 시작으로 해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조태용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 사람, 김봉식 전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겠죠. 이들에게는 이런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지난 4일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조 단장을 통해서 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8차 변론은 일단 현재까지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변론은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론은 끝나고 이제 곧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헌재가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지 않았어요. 이게 향후 변론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추가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증인 채택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이경민 국군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면 추가로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가 이들 외에도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인 신문이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오는 목요일에 증인 신문 절차를 종료한다고 한다면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3월 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헌재가 최종 변론을 하고 11일에서 14일 후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탄핵 심판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6차 변론 때 보니까 요원 인원 용어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요. 증인으로 나왔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네. 윤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을 당시에 했는데 네. 인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으로 지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은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그렇게 표현했죠. 했었는데 예. 이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원수가 얼마냐 불필요한 인원은 줄여라라는 등의 표현에서는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인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면서 변론에서 말한 인원도 바로 이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당시 때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내일 또 목요일 변론 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이요. 두 번째 변론이 오늘 있죠? 그렇습니다. 양측이 그 두 번째 변론 오늘 앞두고 사전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가 당초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대행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오후 2시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헌재는 양측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측에게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본회의 의결 관련 의견을 그리고 최대행 측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진술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우선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서는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에 참가할 의원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12월 9일에 보낸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 마은혁,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최태형 측은 정계선 조한창 후보는 합의를 했지만 마 후보자는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도 추가 논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최 권한대행 측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좀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지난해 12월 1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예. 그때 이후에 청문회 불참으로 입장을 좀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인사특위위원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바뀌었고 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에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고요. 아마 최 대행 측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함에 있어서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데 우 의장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변론은 오늘 오후 2시에 재개가 됩니다. 네, 결론에 이를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행보는 빨라지는 모습이에요.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일 텐데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몸을 좀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를 찾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두고 이제 세력화에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인물들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소셜미디어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논란 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저희가 지난주에 정치권 재등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당내 친한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 원로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달 중에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달 22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다. 내가 후보가 돼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선 출마를 계속 시사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개헌론을 띄우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권주자들도 개헌론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오세훈 시장은 정부에는 의회 해산권을, 의회에는 내각 불신임권을 주는 이원집 원부제 형태의 개헌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정부제 형태의 개헌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상하원 양원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2028년 총선 때 실시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도 야당이 지금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네. 합의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2월 국회가 이제 본격 가동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주제가 있습니다.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경제성장 전략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하고요. 예.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많이 쟁점이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 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죠. 이 부분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지, 나온다면 어떻게 또 쟁점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당내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충돌 조짐이 노출된 만큼 당내 통합을 위한 메시지도 담길 수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비명계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내 네. 통합 메시지도 나올까요? 그러게요. 그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계속해서 목소리를 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라면서 친명계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마찬가지로 지난 7일 부산을 찾아서 정권 교체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이 상태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모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명계 세력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명계 총선 낙선 낙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이 비명계 주자들 간의 연대 틀을 만들기 위해서 희망과 대안 포럼을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오는 18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일단 지난달 말까지 통합 행보를 하겠다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그랬었죠. 예.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었는데 다만 또 지난 3일에는 총구는 바깥으로 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예. 비명계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같은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 포용성을 주장하는 비명계 목소리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커버스토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